2019 중국 갑조리그 김지석 구단과 시아라오 구단의 대결입니다. 일단 초반에 김지석 구단이 진짜 거의 횡재를 했는데요. 네, 하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고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중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아라오 선수가 큰 착각을 했음에도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정신을 좀 차린 듯한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흐름에 그냥 흘려가 버렸다면 바둑이 아예 더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도 충분히 곤란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 우변의 요소를 차지하면서 좀 버티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어라우 선수가 그 착각 이후에 이렇게 둔 수순보다도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뒀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점이 나온 타이밍이 네. 착각한 지 한 5분 정도 됐나요? 느낌상은 거의 한 3, 40분 후에나 제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 수순인데 그래도 좀 빠르게 정신을 차려서 지금 수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빨리 두던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은 약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착각을 하고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차리다 보면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정비하는 연습, 경험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지석 구단의 평소에 약간 느긋한 행마들이 어쨌든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번 바둑은 좀 많이 좋아서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막상 또 한 땀 한 땀 또 쫓아오다 보면 상대가 쫓아오면은 아직은 내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정도 흔들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물러서다 보면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역전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다 오히려 상대 노림수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좋지 하고 두다가 갑자기 불안해져서 갑자기 달려들었다가 착각. 너무 많이 겪는 그런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 바둑이 설마 하다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또 김석 구단 정도 되는 기사라면 일단 그래도 시어라우 선수는 빠르게 냉정을 찾고 상변과 우변일 때를 묶어서 좀 큰 모양을 경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백의 확정과는 더 이상 늘어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흙집이 아주 커진다면 사실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지켰다가는 여기가 좀 관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은 좀 집을 지킬 수 있지만 백이 자연스럽게 오면서 이쪽 일대에서 백집이 나면서 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내키는 진행은 아니고요. 지금 뭐 중앙 이야기하신 대로 충머리가 좀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이 지금처럼 우상기 쪽을 들어가서 저 부분에서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흙도 강하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안윤현 프로가 지금 상황에서 두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긴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정신이 없죠. 이미 초조함을 느끼고 있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쫓아와서 지금 초조한 그런 상황이죠. 심리적으로 왜 이게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지 하면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단계거든요. 아까는 거의 뭐 반면 승부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 이게 미세하지 하면서 약간 어리둥절해하는 타이밍인데요. 그래도 하변 쪽에 좀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하변을 김석 구단이 지금 되게 침착하게 둔 이유가 안 두고 있지만 여기를 젖히면은 흙이 원래대로라면 여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찝는 순간에 그냥 자체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패밖에 안 되고 이 패는 백이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흙이 견딜 수가 그리고 없고요. 지금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돌이 약한 돌이 없어요. 미세하게 흘러가더라도 지금 뭐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흙이 상변집이 다 난다고 해도 경기에서는 내가 유지를 하면 무조건 이긴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나도 내 집이 늘어나면 어차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가 물러나면 무조건 지니까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시어라오 구단도 워낙 그런 부분을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버텨야죠. 지금 버티는 게 맞아요. 그래도 그 느는 자리는 굉장히 기분 좋네요. 백이 두텁네요. 확실히 그냥 집만 봐도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여기를 끊어서 이 두 점이 잡혔는데 이게 백이 안 두터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양쪽 돌이 약한 돌이 합쳐지면서 정말 두터워진 모양이 됐는데 네. 그런데 백이 안 두터우면 그게 더 놀라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백이 확실히 좋습니다. 일단 김지석 구단은 지금 확실한 형세 판단 안에 굉장히 두텁게 쉽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계산서가 나왔다는 뉘앙스로 바둑을 두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참 김지석 구단이라서 계산서인지 평소 두던 대로 주는 건지 이게 좀 파악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바둑이 좋은 거는 이제 모든 기사들이 봐도 명확해 보이는 시점이고요. 네, 확실히 끊어갑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은 그쪽부터 정리만 해놓고 젖히겠다라는 얘기겠죠. 72%. 지금 절에가 중국 인공지능 절에가 지금 참고로 보여줬는데 여기 지금 끊었을 때 이곳을 이제 호구를 쳐서 받으면 이 부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네. 여기를 젖혔을 때 흙이 이걸 붙여놓고 단수 교환을 해놓고 이으면은 살 수 있다. 근데 거기를 왜 찝죠? 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게요. 이거 그러니까 뭐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고 밑에 빠지는 게 선수가 되는 게 더 집으로 득이다. 이게 있는 것까지 선수니까 좀 더 득이다. 뭐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변수가 줄어들어서 이것으로 백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인공지능은 차이를 벌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확실한 걸 더 좋아하거든요. 이 변화를 보여주고 이제 흑의 72%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지금 백승률 72%요. 참 이게 절에가 다 좋은데 지금 여기 두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변화를 좀 더 이렇게 두면은 정리가 됩니다. 여기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여기만 딱 보여주고 이게 인공지능들은 보여달라는 애를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의 수를 그냥 둘 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저희가 모를 것 같은 부분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다 알려주지 않아요. 일단 불친절한 절의 선생님의 네. 말로는 지금 현재 시점은 72 정도로 백이 좋다. 근데 근데 이제 뒤에서 72 정도란 얘기는 뭐 한 집 반, 두 집 반 정도 백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 호구로 버티는 수를 일단 보여준 거네요. 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열원 선수 그냥 단수 쳤는데 이 정도라면 더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기를 호구 쳐서 버틴다는 건 사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그리고도 72%라는 게 조금 근데 절에가 이쪽에 대한 착각을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충머리 같은 거. 백 이런 데 붙여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왜냐면 아까 호구 쳤던 얘기는 백이 이런 데 늘고 쳤을 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정 거의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득 같은데 네. 글쎄요. 인공지능에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네, 말만 안 하고 숫자만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만 알려주니까 좀 더 해석이 필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백이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네. 백이 좋은 거는 오히려 저는 막 흙이 이런 데 늘어서 그러니까 지금 저 친자리인데 흙이 막 이런 데 둬갖고 혹시 이 대마를 노리는 게 조금 더 긴장됐을 것 같은데 워낙 여기를 뚫리고서는 안 잡으면 무조건 지니까 네. 둘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잡으러 가려면 이런 데가 또 날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 버려도 버려도 이길 것 되기 같은데요.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반발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김지석 구단은 이곳을 먼저 이득을 본 채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단수 쳐도 이제 앞서 송태원 프로가 보여준 대로 이쪽이 선수가 듣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나가는 길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저희가 여기 봤던 한 35집 모양 됐나요? 지금 이 정도가?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죠. 35집. 그러니까 백이 흙이 한 50집으로 정리가 됐고 여기 조금 더 추가될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자리고요. 백은 여기까지 좀 집이 좀 불었잖아요. 그렇죠. 40집이 좀 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플러스.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백의 두터움이 이 바닥에 우위를 가져가고 있게 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뭐 하나 둬야 그 정도 나는 거잖아요. 네. 백이 오히려 붙여 들어가면은 뭐 읽어뒀을 때 막을 수도 없고 이거 두면은 여기가 30집 쪽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즉 지금 흑백이 바뀌었다고 계산하면 한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집보다 좀 두텁지 않나요? 약간 덤이 6집 반인 한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3집 반 정도요? 네, 3집 반 그 정도? 정도. 네. 3집 반과 2집 반 사이 정도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일단 김지석 구단이 확실한 형세 판단 안에 지금 굉장히 쉽게 잘 두고 있습니다. 이제 셰어라우 선수도 그곳을 다 지켜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대마를 좀 압박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뭔가 저곳에 이제 사실 백이 어떻게 보면 두터운 곳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쪽을 좀 압박을 하면서 집을 좀 없애고 거의 불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나가는 거를 한 번 정도 뭐 노려는 보겠다.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려만 보는 거죠. 거의 노래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본 수에서 좀 더 추가 부연수를 좀 읽었는데요. 이런 모양이 나중에 이걸 두고 이었을 때 끊는 것도 돼요, 혹시? 여기를 끊어버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끊고 뭐 여기 어딘가를 두기에는 바로 끊어지잖아요. 이으면 틀어 막는 것까지 됩니다. 기분 네. 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오래간만에 저도 한번 기분이라는 걸 좀 내보기 위해서. 근데 이런 수단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둑 두실 때 충분히 나올 만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런 모양에서 보통은 눈에 보이니까 여기를 두고 백이 이런 데 끊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만 둬도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렇게 먼저 급소를 가게 되면 흑이 호구 칠 때 백이 이쪽으로 끊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끊고 이쪽에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급소 수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구단이 한 번 더 밀어간 것은 글쎄요, 늘면 더 밀겠다는 걸까요? 특별한 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밀고 중앙을 한번 먼저 약간 이쪽을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지도 말고 여기를 들 때 연들 그냥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끊겨버리잖아요, 아예 이 돌 자체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아까 전부터 막 보여드렸던 저희가 여기 갖다 붙이면 나갔다가는 뚫려버리니까 이거 붙이는 건 사실 언제든지 흙이 거의 뒤로 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건 뭐 투톱기 그냥 다 연결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특별히 뭔가 득을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젠 끊겠죠? 끊어서 둬도 흙이 상변을 뭐 받아야 됩니다. 네. 흙이 늘은 게 좀 낫나요? 늘어서 처리하면은 백이 따내고요. 그러고 상변 맞고 상변에 손을 빼면 이게 치중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변 그냥 젖히기만 해도 곤란한가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깨지는 선을 골라. 저쳐도 일단 뭐 다 깨지긴 뭐 깨져서요. 대책이 없네요. 이거는 네. 안 받을 수는 없는 모양. 네. 그러면은 점점 중앙이 지금 뭐 백이 흑이 뭔가 백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둑이 분리해서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 자체가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김석구 단이 제대로 응징한다면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예 집을 최대한 늘리네요. 상변될 때를 최대한 버티는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은 좀 얇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백은 이어야 되고요. 흑은 바로 이쪽을 이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좀 집이 늘었네요. 한 38집 정도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중앙에서 조금 더 백이 득을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붙여가는 선택,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 한 점이 잡힌다면은 이곳을 둔 이유가 없으니까 흑은 연결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곳을 붙이는 게 정말 강력해 보이네요. 이거는 흑이 물론 뭐 상변은 최대한 크게 집을 놨을지 몰라도 흑이 중앙이 지금 얇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백이 분명히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흑은 아무리 중앙이 얇아도 일단 그 한 점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냥 확정가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백은 뭐 수가 날 곳이 없잖아요. 백은 지금 워낙 두터운 상황에서 백이 조금씩 흑을 좀 쪼여가면서 이득을 본다면은 골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두텁기 때문에 뭐 패가 나더라도 패감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백이 유리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것보다 미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차이가 날 것 같은 바둑이죠. 그러니까요. 바둑을 두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집은 아직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많이 이겼지 생각되는 바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바둑들이 보통 본인의 돌들이 좀 두터웠을 때 바둑도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좀 안 좋게 세자, 네. 조금 비관적으로 세자라고 셌을 때 미세하다고 열심히 끝내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지금이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곳을 붙여가는 선택, 사실 아까 저래가 보여줬던 사는 방식인데요. 그냥 늘어서 그래서 구단이 이제 그냥 석점을 제압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송태곤 프로 보여주셨던 근데 그쪽 가네요. 이제
아마도 이곳을 두면 붙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지금 뭐 팩감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붙이고 막을 때 이제 둬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력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패를 하게 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큰 끝내기. 뭐 이쪽 막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젖히는 것도 제법 큰 끝내기죠. 네. 뭐 젖히는 것, 좌변 막는 거, 뭐 이런 끝내기들을 네, 거기도 크고요. 네, 끝내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하는 쪽이 확실히 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것이요. 위로 이어줄 때 그때 패를 아니, 위로 이어주면 사실 여기 두고 딱 찝는 순간에 패도 아니죠? 패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너무 속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이거는 대놓고 하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와서. 그리고 여길 두면 그냥 침착하게 김석 구단은 그 자체로 끝내기를 이득인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보는 걸까요? 패보다도 패보다도 그냥 중앙 이렇게 끝내- 해서 여기만 이렇게 득봐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좀 특이하네요. 일단 잘 떠오르는 발상은 아닌데 당연히 이 부분에 하변 쪽 사활을 이제 압박하는 수를 뒀을 때는 패를 두는 거를 떠올렸는데 김지석 구단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활을 빌미 삼아서 이곳에 집을 좀 이득을 본다. 하변에 이것도 끝내기로 득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막았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건 2점 내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끝내기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점 내고 살려주고 중앙쪽에 득을 보면 어차피 내가 이겼다. 뭐 패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의사 표시로 보이거든요. 일단 김지석 구단이 시간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정확한 판단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약간 좀 특이한 정리 방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뜻밖의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전혀 뭐 떠올리지조차 못한 그런 지금 정리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석점을 끊어 먹을지 패를 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지석 구단 머릿속에서는 그 2가지 다 없었습니다. 아예 다른 생각이 있었고요. 뭐 이 정도로도 형태가 괜찮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실수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저희의 느낌에서는 좀 신기하긴 합니다. 네. 거기에는 하나 선수 교환을 하네요. 여기가 좀 재밌는 모양 같긴 해요. 여기가 원래는 인원수가 절대 선수였잖아요. 지금은 그렇네요. 끊는 수가 나중에 해. 끊을 때 때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묘한 공간이긴 하네요. 셰어라우 구단 입장에서는 하변이 참 둘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초반에 그 큰 모양을 자랑하려던 그 돌이 오히려 잡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2점이 잡힌 게 이바둑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이었죠. 시어러 구단은 이바둑을 이기면 모를까 지면은 그게 바로 패착이죠. 초반에 그 착각한 게. 착각 하나가 사실 그 실수 외에는 셰어라우 선수가 실수했다고 볼 수 있는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잘 따라가고 있죠. 그 실수가 워낙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둑이 이렇게 끝난다면 이제 뭐 농구 같은 게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점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딱 그런 바둑이 되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석 구단이 동점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로 쭉 앞서 나간 바둑. 차이가 뭐 살짝 줄어들어 보인 적은 있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우세를 뭐 만만치 않다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계속 우세한 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만큼 압도적인 우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네. 딱 그 차이가 유지가 되는 간격으로 상대를 계속 뭐랄까 간격을 두고 움직였다고 해야 될까요?
또 넉점을 또 노려보네요. 지금 시어라 구단은 이곳에 이어주면 때려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나가는 게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싸움을 이렇게 두면은 되게 곤란하네요. 이건 걸리네요. 네, 이거 이으면 안 됩니다. 이으면 안 돼요. 백이 저길부터 찔러야 됩니다. 그러면 묘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넉점을 포기하네요. 되게 묘한 바꿔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건 부분적으로는 뭔가 흙이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백이 두터워지면은 이 자리를 가면은 집이 꽤 많이 붙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은 또 다시 흙이 득을 받지만 뭐 나가도 젖혀서 이거 뭐 다 끊어도 되죠? 네, 다 끊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그러니까 백이 불어날 집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집으로도 아주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여기 또한 서너 집 붙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흙집 또한 두세 집은 줄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손해도 아니에요. 한 두어 집 정도 차이일까요? 네. 그 자리가 정말 큰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흙이 차단을 하려면 이런 데를 젖혀야 되는데 뭐 끊어서 뭘 두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네, 이 수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면 빠지면 자체로 이게 이 교환이 득입니다. 흙이 먼저 둔 거와 비교했을 때 좀 집으로 득이고요. 이게 뭐 패로 버티는 거는 뭐 앞서부터 봤습니다만 팩감이 백이 많습니다. 다, 사실은 흙이 또 부담이 더 많고요. 네, 다 굴복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여기 자충 때문에 여기 끊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네. 때려내는 자리는 선수입니다. 다음번에 뭐 막아도 되고 날일자로 차단해도 다 끊어집니다. 이것은 받아줘야 되고요. 네, 흙도 지금 좌변 쪽에 이제 하나 밀고 들어가고 이 자리 두면서 확실하게 살아두면서 지금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게 여기가 득인 건지 여기를 그냥 끊어먹는 게 득인 건지 어렵죠. 네, 그 판단도 어려운데 뭔가 지금 김탁 구단이 두는 느낌으로는 계산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흙이 덤을 도저히 뭐 낼 수 없는 그런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탁 구단은 쉽게 정리하고 있고요. 끝내기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일단 우변은 끝내기 하나요. 네, 거기는 뭐 선수고요.
기마 끝내기로 우변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둑의 큰 변수는 이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일단 서로가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정리 끝내기만 남은 거로 보이는데요. 김투석 구단은 초읽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것은 뭐 시간 연장책이죠. 스스로 팩감 하나 줄일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 김지석 구단이 두는 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입니다. 좀 찔렀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막아서 여기를 막아서 두텁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끝내기를 많이 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끝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7집은 두텁겠네요. 그럼 뭐 이제 이 바둑이 뒤집힐 때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에러 구단의 초반 착각이 그대로 패착이 되는 그런 그림이네요. 좀 그 수 자체의 후회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경솔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시에러 구단은 많이 가져갈 것 같고요.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던 김지석 구단이 좀 흐름을 가져오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이런 좀 깔끔한 승리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끝날 때까지 바둑을 방심하면 안 됩니다만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역전당할 차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100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1집, 25집 여기는 하나 때리는 게 선수라도 원래 흑이 한번 때려냈던 자리니까 세지 않겠습니다. 29, 35, 43, 44, 46, 52, 53, 55, 57, 59, 63, 63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흑은 10, 18, 24, 27, 28, 38, 48, 53, 59, 67집 정도로 봐야 되나요? 뭐 한 집 반, 두 집 반? 네, 두 집 반은 좀 더, 그러니까 흑돌 차례니까 두 집 반 정도. 그 정도 차이로 보이네요. 흑이 먼저 이쪽 끝내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아까 백이 63이고 흑이 67이었기 때문에 한 두 집 반, 한 집 반 흑이 먼저 두면서 그 정도 차이로 보이고요.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네. 뒤집힐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뭐 정확히 몇 집 반이냐 그거가 잘 모를 뿐이지. 이제 뭐 끝내기도 다 됐고 손해 볼 자리도 없습니다. 일단 김지석 구단이 갑조리그 첫 승을 조금은 늦은 타이밍에 신고하게 될 것 같네요. 이제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전 라운드를 모두 출전했기 때문에 네. 좀
본인도 기분이 안 좋고 팀에 대해서도 좀 미안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장팀 같은 경우에는 김지석 구단을 영입했을 때는 상위 8개 팀에 들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찬샤오 선수와 통멍청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만 평소 하던 대로 해준다면 역시 뭐 상위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팀인데 의외로 부진에 빠지면서 좀 하위권에 내려와 있거든요. 이제 김지석 구단이 살아난다면 저장팀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어러 구단은 본인의 좀 경솔함을 좀 많이 후회를 하겠네요. 사실 이바둑 승부처는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네. 지금 근데 저 끝내기가 득인 거죠? 글쎄요. 일단은 자체로는 당연히 손해인데 지금 이제 맞고 그런 거죠. 여기가 두 집이 보태진 건데 찔러서 득이다. 아니 원래 찌르고 이으면 흙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을 그냥 상대한테 보태줬는데 끝내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마지막 세 집짜리 끝내기를 내가 준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백이 빠져져 있고 이렇게 뭐 찔러져 있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를 안 받고 흙이 여기를 두는 네. 것보다 여기를 내가 먼저 두는 게 득이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겠죠. 이렇게 한 집을 득을 봐도 흙이 뭐 마지막 끝내기를 하면은 결국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나중에 뭐 패버티기 같은 걸 생각하면서 팩감을 좀 그런 것도 아닌데 일단 김지석 구단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진행을 합니다. 순간 개가는데 제가 우아 쪽을 계속 106집이라고 세고 있었는데 보니까 두면 5집이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도 6집으로 세고 있었는데 여기가 흙이 한번 두면은 자체로 한 집이 줄어들죠. 네, 줄어들고 오히려 반집 팩까지 또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까 만약에 한 집 반 정도 차이면은 이제 우아를 잘못 보고 있었고 그리고 단수를 쳐서 그럴 리 없겠지만 패를 흙이 마지막에 뭐 거짓말처럼 그런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은 백이 이겨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저 우상기를 붙이길래 저게 과연 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끝내기가 근데 반패가 근데 승부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김지석 구단이 붙인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끝내기를 완전 딱 깔끔하게 네. 예, 딱 정리시키려고 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이는 순간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고 계산을 끝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기를 잊지 않고 때려도 그냥 똑같이 두면은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끝내기는 정확하네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이상한가요? 개가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혹시 흙이 이긴 걸로 나오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뭐 한 집 잘못 썼나요? 이렇게 백이 반집밖에 못 이겼죠 계속. 반집이면 정말 붙여서 둔 게 진짜 정확한 끝내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아니, 저는 제 개가 지금 이상할 거라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석이 이렇게 되면은 흙이 2개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기가 41집이고요. 진짜 반집 이긴 것 같은데요. 3집이고요. 55, 59, 60. 흙이 67집, 사석까지 69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100은 4,
8, 9, 10, 15, 25, 30, 31, 34, 45, 51. 제가 뭘 또 잘못했나요? 지금 백이 반집승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안영준 프로가 지금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은데요. 개가가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백이 너무 당연히 이겨 있어서 승패는 제 생각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석이 네. 반대로 흙이 두 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아. 백이 두 개가 많아서 이렇게 뭐지 하면서 약간 그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네, 났잖아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해봤는데 그러면 반집이 맞네요. 근데 이게 왜 반집밖에 못 이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반집밖에 못 이기면 이거 근데 100도 끝내기를 실수한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가 나서 그냥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흙이 중간에 여기를 하나 지켰잖아요. 네. 이거를 100이 먼저 언제든지 이것을 젖혀놓고 여기도 지금 먹이 쳐놨어야 되네요. 네, 여기도 지금 흙이 이었는데 이것도 100이 먹여 쳐놓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를 놔야 됐었네요. 네,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거는 나중에 100이 이 자리 두고 흙이 하나를 더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그거는 꽤 많이 나는 게 그러니까 여기 흙한 집에 여기 두 집 차이에다가 또 여기까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인데 김석구단이 붙일 때는 그 반집 계산까지 끝내고 그러니까 저는 저 붙이는 수를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두나라고 했는데 지금 반집 이긴 거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상황.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여기 젖힌다고 봤을 때는 두 집 반 정도라고 보고 있어서 특별히 개간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차이가 좀 나는 바둑이면은 아무리 김석 구단이 수가 보였어도 수가 보여도 이걸 안 둘 것 같기도 한데 여기까지 두고 막 수순 자체가 너무 치열하게 두길래 네. 이거 뭐 좀 이상한 건가 지금 하고 봤더니 일단 만약에 이게 반집 승부로 반집이 끝난다면 샤오라오 선수는 신진석 구단에서도 반집패 역전패를 당했었거든요. 이제 전 라운드에서요. 근데 이거는 너무 완패인데요. 어쨌든 반집은 반집이니까요. 이거는 반집이라고 해도 사실 이 바둑을 역전시킬 기회는 없었던 바둑이긴 하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 좀 이런 완패도 참 신기하긴 하네요. 반집을 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할 기회가 없었던 바둑도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네. 그게 자주 나오는 바둑은 아닌데요. 혹시 그럼 샤오라오 선수가 패버티기 같은 거는 패 버틸 곳이 없죠 지금. 패도 지금 패감이 네. 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패감은 진짜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리고 패 버틸 곳이 없어요. 그거 공배 버티기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지금. 들어서 저는 여기를 그거 할 때 전혀 안 치잖아요. 나중 끝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기사들이 초창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바둑 같은 걸 둘 때 이 한국식으로 하면 개가가 이겨 있는데 가끔 이런 거 둘 때 여길 단수를 치고 사실 이런 것도 같이 남겨놓으면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두고 중국률이 이제 공배가 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배를 하면서 패를 계속 버티고 마지막 공배까지 메우고 이 패를 백이 못 이기면 중국룰로 역전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들도 많이 두다 보니까 여기 두면 거기 안 돼요. 네, 이걸 안 두고 이런 모양이 있으면 절대 안 이어요. 그러니까 안 잊고 서로 이제 양패 네. 모양을 만들어놔서 다른 끝내기를 해서 변수를 안 만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죠. 그렇죠. 하긴 뭐 김지석 구단이야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대구를 했습니까? 이건 뭐 너무 잘 알죠. 어쨌든 거기서 단수 치네요. 지금 뭐 상관없습니다. 예. 순간 저는 이게 빠지는 게 선수가 되나 하고 이게 선수 한 집짜리 끝내기잖아요. 네.
후수 한 집짜리 있죠. 지금은 선수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는 귀를 받으면 됩니다.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좌변 쪽 끝내기 진짜 혹시라도 만약에 반집이라도 지는 날에는 좌변 쪽 이거 젖혀놓지 않은 게 패착이 될 뻔했네요. 백이 그냥 선수 끝내기 여기 젖혀놓고 먹여치기 안 해놓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저 젖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네. 젖혀놓기만 하면은 흙에 따르게 반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의 약간의 방심 아닌 방심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김지석 구단이 물론 완승이긴 하지만 근데 정확히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이거 두면 이건 수순 중계가 좀 뭔가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예, 있겠네요. 예, 뭐 어차피 크게 상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원래 이 반패가 갑자기 생겨서 이건 갑자기 좀 약간 골치가 아파지죠. 근데 팩감이 어차피 많으니까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아마 중계가 그러니까 현지 중계가 좀 잘못됐을 네.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하는 중계로도 똑같은데요. 지금 백이 여기를 잡고 아마 단수 친 수순을 네. 아마 중국 기록자가 빨리 보다 보니까 그냥 잘못 찍었을 것 같네요. 김석 구단이 이바둑을 승리를 하긴 했지만 좀 뭐 만족스러울지는 약간 의문이긴 하네요. 초반에 워낙 이득을 받고 너무 평온한 상태에서 딱 정리를 했는데 막상 차이가 약간 마지막에 좀 불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굉장히 미세해졌기 때문에 좌변 쪽의 처리에 좀 실수도 확실히 있었고요. 좌변 쪽 그거 하나 안 해놨을 때는 순간 뜨끔했을 수도 예, 있겠는데요. 호구 치는 순간 약간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다음에 냉정을 찾고 이제 우상기 쪽에 붙이는 끝내기를 확실하게 정리한 것은 좋은 수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바둑은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초반이 그렇습니다. 초반의 전투가 하이라이트였고 그 이후로는 저 시어라우 선수가 한 4시간 정도를 버틴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끈기가 또 저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김지석 구단이 승리를 가져가긴 하지만 이바둑을 여기까지 따라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그 초반에 이득을 본 다음부터 백이 특별히 뭔가를 해낸 건 없거든요. 집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앙 쪽에 몇 집 난 거 빼고는 사실 별로 한 게 없는데 반면에 흙은 좌변 또 상변 쪽에 많은 집을 지어가면서 정말 잘 버텼던 흐름. 하지만 김지석 구단은 역전을 내주진 않았다는 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 100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제 연패 탈출했고 연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참 반집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완승이라는 단어를 써도 전혀 뭐 무방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넘을 수 없는 반집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초반에 큰 착각을 했기 때문에 네. 김지석 구단이 계속 우위를 잡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추격전은 좀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시어라우 구단도 정말 대단한 게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초반에 그렇게 큰 타격을 입고 이렇게까지 쫓아왔다는 것이 역시 시어라우 구단이 실력이 굉장하다를 알 수 있었고 김지석 구단 물론 뭐 쉽게 갈 수 있었던 바둑인 것 같지만 끝까지 어렵게 뒀어요. 하지만 승리를 거뒀고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기분 좋은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